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초대석 카테고리 16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오늘은 흑피옥 제야사학자로 유명하신 김창주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요? 제가 뭐 백제 이제 연구하고 있고요. 고조선 쪽에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 이제 이런 환단고기 책이라든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무엇보다 이제 현장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 10여 년 이상 이제 같이 다닌 우리 동료들하고 연구를 하다가 이제는 이제 발표할 때가 됐다. 또 마침 또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천문대장님이시면서 우리 박석재 이사장님 우리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그동안 고생하신 보람이 이제 나온 모양이네. 근데 하여튼 일단 나는 뭐 우리 김창주 선생하면 당연히 이제 흑표옥으로 이제 입력이 돼 있어요. 근데 일단 흑표옥이 뭔지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 흑표옥이 뭔지. 불과 이제 한 30여 년도 안 됐는데 20여 년 전에 중국의 길림대학교 바이웨이 백악 교수님이 이제 검은 색깔을 칠한 이제 검은 색깔 껍데기에 검은 색깔이 칠해져 있다 해서 이제 흑표옥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현 시대에 20년도 안 된 이야기고 우리 역사에서 보시면 이제 가장 베이스로 가는 잘 아시겠지만 한 10,000년 전부터 시작돼서 약 한 5,000년 전까지 뭐 석기 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때가 우리 문명에서는 유아 문명권에서 세계 4대 문명의 강들이 있었죠. 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뭐 황하. 근데 그 중에 이 문명보다 무려 약 한 5,000년을 뛰어넘는 요하강가의 우리 동북아시아 요하강가의 요하강을 중심으로 엄청난 문명이 이제 탄생을 했는데 이 잘 아시는 사막이 있고 히말라야 산맥의 안쪽에 알타이 산맥 그리고 현재 골륜 산맥, 구룡 산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흥안양 산맥을 중심으로 강들이 뻗어나가는데 그 강의 바로 핵심 지역에서 요하 문명이 탄생을 합니다. 이 신석기 문명이라 할 수는 옥기 시대.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홍산 문명, 적봉에 있는 홍산을 갖다가 가리키는데 이 문명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형이 작고 잘 아시겠지만 초창기 문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신이고 그게 황제가 되고 그 자체가 하늘을 이 사람이 이제 소유하게 되고 하늘과 소통하는 도구가 옥이었는데 이 옥이 이 약 한 5,000년 전부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여하복희 씨, 황제 헌원 씨, 사망오제 시대가 오게 되면서요 이 강가에 이제 대홍수가 끝나고 점점 산맥에서 내려옵니다. 강가로 점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약 5,000년부터 3,000년까지 우리가 말하는 배달국 후기 시대가 되고 이 시기가 되게 되면요 이 옥이 합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인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흉노족의 금 옥에다가 조각을 해갖고는 쇠칠을 해갖고는 제사를 지낸다. 금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삼각지에 발달된 이 퇴적물에서 이 철분들을 이제 철기 문명, 그러니까 초창기 청동기문명의 시작이죠. 자,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3,000년 이후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 진나라 뭐 시황제도 수대에 나오지만 556구까지 나오죠. 춘추 이 진나라 전에 춘추시대, 전국시대 그러는데 우리가 주로 이때에 만들어진 제작이 된 그럼 우리 시대로 보면 고조선이 실존했다. 근데 얘가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홍산옥기 시대에는 문자라든지 기형이 복합체가 없는데 이 시기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오게 되면 이 자체가 문자예요. 형상이고 여기서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제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1911년생이셨어요. 그럼 제가 지금 이 21년이니까 100살 살아계신 100살인데 한 30여 년 전에 돌아가실 때 평안도 분이셨는데 오시면서 이제 옥편부터 자전 이제 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제시대 책들부터 공부를 하는데 제가 가장 이제 충격받은 건 이런 환단고기 공부부터 했고요. 이 이전에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우리 안경주 종사님 만드시기 전부터 공부를 했는데 제가 충격받은 건 뭐였냐면 이 바로 이 옥편인데 이게 옥편이에요. 사전이. 그럼 옥의 글자를 모아놨어야 되는데 이러한 각골문, 은어의 각골문이라든지 또는 금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옥, 제이드 문자가 아닌 옥편에는 제이드 문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옥의 문자. 옥기에 글자가 써 있거나 그런데 옥편에 옥이 아니라
쇠의 문자, 금문이라고 그래갖고 청동기 문자, 브론즈가 되겠죠. 내지는 우리가 잘 아시는 각골문, 각골이요. 이 각골문이 뭐겠습니까? 오라클이에요. 이런 뼈에 생긴 문자들을, 이거 후대입니다. 오개 문자는 약 5,000년 전부터 3,000년까지 하면서 이때 공존하기 시작하는 게 금문이 나오고, 이때 이제 서민들이 그 흔한, 강가에 흔한 그 거북이 등뼈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각골문이 탄생인데, 참 재미난 게 약 2000년 전에 한나라라는 나라가, 이제 진나라가 멸하게 되고, 신나라가 이제 왕망치가 없어지게 되면서, 이 한고조 유방이 한나라를 통일하면서 한자라고 자기 나라 글자라고 만들어내는데, 이 한자의 근원을 옥편이라고 했어요. 옥에서 따왔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작업하는 건 뭐냐면은 다 금문하고 각골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도 상해대학 책이고, 그런데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거는요, 그래서 옥의 문자를 새롭게 제가 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문 신편이라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요. 얼마 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될 건데, 오늘은 간단하게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고, 제가 우리 천문 대장님 하실 때부터 해서 하늘에 우리 원리부터 하셔갖고 또 현대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신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동안에 이 옥의 문자를 연구하면서도 거북이 등뼈에 있는 문자부터 같이 연구한 적이 많았습니다. 벌써 제가 이사장님 제가 뵌 지가 얼추 뭐 한 근 10년에 가깝습니다. 올해가. 제가 이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저는 흑표기라고 명명하지 않고요, 옥기인데 쇠칠이 돼 있다, 이거 학금이. 자, 학금이 돼 있어요. 4,500년 전에 학금이 됐다는 자료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홍사하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반재원 박사님께서 약 20년 전에 책을 구하셔서 이렇게 홍사하는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대전에 유성에 있는 그 서점에서 구하셔갖고, 자, 곡부에서는 공자순기. 자, 2,300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역사부터 다, 그 이전 역사부터 다 써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요, 배달국기가 나오는데, 당군의 할아버지 때에 약 4,500년 전에 무룡씨가 용광로를 녹이고 옥을 깎아서 조상들의 모습을 깎아서 거기다가 글자와 모양을 새겼다라고 나옵니다. 홍사하는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기형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제가 이제 제 블로그를 보시면은 간단하게 펴놨는데, 제가 고서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자, 자, 뭐 일주서, 자, 백호토, 이런 책들은 약 3,000년 이전의 책들입니다. 좌전, 예, 춘추 노나라 시대. 자, 뭐 한서, 자, 사마천의 뭐 정의 같은 거라든지요, 염제 통정 같은 거라든지 여러 책, 뭐 지금 약 중국이면 3,000여 권의 고서들이 또 노래와 시로서도 계속 전해지고 있고요. 시경이라든지. 그런데 춘추시대 이 형상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이 형상을 보고 연구를 시작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머리에 뿔이 있습니다. 염제 신농씨, 염제는 염제 불꽃연자 씁니다. 자, 염제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뿔이 있죠.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잠깐 봐주세요. 우리 PD님, 제가 말하는 게 여기 글자가 보이죠? 뿔이 있는데요, 지금 몸의 가운데 매미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유방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 뱀 줄 알았습니다. 봤더니 매미를 안고 있습니다. 이 매미는 우리가 선의를 받는다고 그러죠. 이 선의가 뭡니까? 임금의 자리예요. 흉노 임금을 뭐라고 그래요? 선, 샨, 칸, 선우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 당군 조상부터 해갖고요, 이조 시대까지, 이시조선까지 오면서 익선관을 씁니다. 매미관을 씁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한민족의 만년 이전부터 오는 공통된 왕들의 형상입니다. 이 매미는 말 그대로 그 황제 그 자체입니다. 매미를 가슴에 안고 있고요, 밑에는요, 한쪽 다리가 이렇게 찌그러져서 여자의 음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왕자죠. 매미 선자는 왕자라고 나옵니다. 모든 옥편 자전에. 자, 그 개짐자자입니다. 이게 강자입니다. 강씨는 뭐다? 강씨가 뭡니까? 전 세계 염제신농씨가 강씨라고 나오고요, 성의 시조고, 그리고 이 씨의 시조다. 자, 임금상이죠. 염제신농씨를 조각으로서 이렇게 최초 오래된 우리 모티브입니다. 이런 모티브에다가 후대에는 문자가 새겨집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지금 호북성이 무한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무한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은 보시 못하셨을 텐데 이렇게 약 4,000년 전으로, 그러니까 5,000년부터 3,500년, 3,000년 전에 나오는 고대 문자들을 책으로 엮어서 무한대학교에서 전 세계에 배포를 하면서 문자를 해독해 주세요 하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상하가 나왔는데 제 상고는 전부 다 해독이 끝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만 없었으면 중국에서 베이징 대학교하고 무한대 발표가 있었는데요. 작년 4, 5월에. 자, 오늘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문자 중에서요. 어떤 문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주 아름다운 글자입니다. 뭐 상당히 내용들이 대단한데요. 이렇게 거북 등뼈가 나오고 거북이가 나오고 글자들이 나옵니다. 매미 위에 글씨를 써놓고 갖은 형상들이 나옵니다. 이 책들에서 나오는 것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로 이 글자입니다. 우리가 사내남자라든지 계집여자를 갖다가 밭에서 일하는 사람, 남자라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 2000년 이전에 이렇게 설문에 대해서 해독을 해놨고, 계집녀는 이거 유방이다, 이게 아기를 키우는 유방이다 그래갖고 여자는 그냥 젖이나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원글자를 보니까 사내남자는 태양에다 사람이 써놨고요. 이 글자가 심력자처럼 보이겠죠. 태양의 사람, 태양의 아들, 이게 사내남자고, 그 다음에 달 있죠. 달, 여러분 달의 모습을 해서 계집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달처럼 아름답다. 그래서 해와다, 음양의 원리가 벌써 고대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흑표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흑표기라고 써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의 영문부터 중국어, 한문, 뭐 1어는 여기 1어 버전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이 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을 해보니까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연대인데, 이 제조 연대인데, 이 출토되는 곳이 어디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이 옥기가 출토가 되는데, 이 옥기가 출토되는 것이 어디냐면 요화강을 중심으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홍산 문명을 중심으로 하는 곳에 그 강가에 있는 신전들에서 발굴이 되는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요거까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5대양 6대주.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이집트. 이것도 약 3,000년 전까지만 해더라도 이집트 카이로가 전부 다 물에 잠겨 있었고, 이집트에 있는 그 신전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스핑크스란 피라미드 있는 곳에, 그래서 치문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왔던 바로 항구 도시였고, 메소포타미아 바그다드 350km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요. 그런데 이 바그다드라는 곳도 항구 도시였고, 또한 베이징도 항구 도시였습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척봉도 항구 도시였습니다. 1000년 전에 경주, 우리나라 경주 있죠?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여야지만 전 세계 무역이 가능했던 겁니다. 또한 지금의 중국의 장안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산북로가 있어요. 알타이 아시죠? 알이 뭡니까? 태양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해, 타이, 그러니까 태양의 민족이 있는 산. 자, 여기가 홍산 문명인들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약 한 10만 년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만 년 전에 우리가 쭉 마거 시대가 나오죠. 알타이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잘 아시는 이제 큰 호수도 있고요. 자, 곤륜산맥 내려오는데, 이 바로 사막, 고비 사막이 있는데, 천산북로, 천산남로, 그 다음에 참하고도, 자, 이 길들을 우리가 2000년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장안성에 있는 게 옥문관입니다. 옥의 문이다. 옛날에는 옥을 갖다가 수출하고 수입했던 길이 실크로드, 비단길로 바뀌었다. 약 2000년 전부터. 그 내용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산해경을 잘 해독하신 분이 정재서 박사님이 있어요. 자, 이제 숙대분이신데, 제가 이 산해경 책을 약 7년, 우리 이제 8년째 돼가는데, 진짜 이거는 제가 손에 닳도록 봅니다. 와, 이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진시황이 없었지 않았던 이 책에는 고조선, 우리 조선국까지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내용에서 제가 어떤 걸 봤냐면요. 이 산해경이 이제 뭐 해외 동경, 해남 동경, 뭐 쭉 나와요. 다죠. 봤더니 전 지구적이더라는 겁니다. 서아프리카가 나오고, 아메리카 반도가 나오고, 남아프리카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남극, 북극까지 가서, 어디요? 북극성이 뜨는 곳에 바로 적봉에서 사람들이 가서 옥을 캐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옥을 캐러 갑니다.
어리산에는 옥이 있고 옥이 있고 옥이 있고 옥이 있고 그렇게 해서 약 한 10,000년 전부터 구슬로서 서슬로서 되면서 5,000년 전까지 캔 내용들이 나오고 한 4,000년까지 옥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캐갖고 적봉으로 집합을 시킵니다. 수메르 문화라든지 우리가 언어가 같죠. 뭐 아버지라든지 엄마라든지 또 지금의 쫙 서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광산 가면은 거기에 흑표과 같은 기형들이 지금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모습 이렇게 사망오제가 나오고 심지어 여화복희까지도 갖고 또 용봉 문화라든지 이거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북방 얼마 전까지 2000년 전까지만 해더라도 중국에서는 홍산 문명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서 식민지라고 말하긴 뭐지만 담로, 백제 담로 같은 거죠. 나무를 검사하는 것 했던 거죠. 고조선 이전에 우리 배달국 황국부터 그분들이 남아서 세계 4대 문명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남아메리카 북을 연결하는 여기 이제 주로 중심으로 해갖고 멕시코 위아래로 해갖고 이 칠레 산맥으로 해서 뭐가 나옵니까? 이 황제들 그러니까 뭐 마추픽추부터 옥이 나와요. 옥이 나오는데 아주 재밌게도 이러한 형상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옥들이 전부 다 구해져서 아까 말씀드린 옥문관이라는 걸 통과해서 현재 중국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산맥이 있어요. 서쪽이 중국의 서쪽이 못해요? 높고 동쪽이 낮아요. 중국은 한국이랑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서쪽이 서저 동고형이에요. 산맥이 그런데 이 중국에 그래서 옛날에 불과 4,000년 전에 저보다 잘 아시는 요순 왕제가 뭡니까? 치수문화가 나옵니다. 대홍수에 의해서 바닷물들이 줄렁줄렁 거려서 그래서 이제 산둥반도도 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우와 황제가 이 산맥을 놓고 싸우게 돼요. 자, 그것은 어느냐? 지금의 파하고 중국에서는 뭐랍니까? 우주인이라고 그래요. 약 6,000년 전, 5,800년 전부터 4,300년 전에 갑자기 없어진 문화, 파. 자, 우리 일제시대까지도 배를 있습니다. 배달국이죠. 자, 이 파촉국의 사천성입니다. 스촨성, 지금의 사천성에 삼성단, 삼성태 유적이 있습니다. 세 개의 별자리 유적이 있고요. 삼성태, 삼성단 유적에서 하얀 호랑이, 옥으로 만든 하얀 호랑이, 그리고 이 사천성에 잘 아시는 펜더곰 지역이에요. 이 펜더곰 지역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호랑이와 곰이 뭐 쑥하고 마늘을 못 먹어서 뭐 호랑이는 어떻게 되고 곰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우리 고조선 이게 뭐냐면 이쪽에서 이 산맥 여기서 산맥을 놓고 다시 홍산 문명적 우리 요하 문명이 시작한 곳에 다시 오는 겁니다. 이때에 여기에 베이스족 옛날에는 여자의 성을 따랐어요. 그래서 황제도 엄마 족속이 성을 여자한테 받거든요. 모계가 같아. 곰족이야. 치우도 곰족이야. 근데 여기서 엄마 밑에서 100명의 아들이 있어요. 뭐 자손이 났는데 여기서 왕이 된 사람 이게 씨를 뿌릴 수 있었던 당시에요. 성씨라는 개념이 이제 불과 정립된 게 2000년 전이지 이때까지면 전부 다 성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자의 DNA로 미토콘드리아로요. 그래서 이 산맥을 놓고 밑에는 물이 출렁출렁거리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공원 분지를 뺏기 위한 치우와 황제의 전쟁이 탕록대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황제도 곰족이고 치우도 곰족이었지만 이 살아남은 그러니까 이 배달국이라는 이 파촉국의 파국에서 사천성의 지진이라든지 어떤 큰 혼란이 있었나 봅니다. 약 4,300년 전에 여기에서 나와서 국가의 틀을 먼저 시장을 만들고 도량령을 만들고 고조선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사장님이 워낙 광범위하게 아시고 또 이렇게 연구해 놓으신 부분에 제가 이제 뒷받침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주 너무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뭐 해독도 하시고 그랬는데 네. 여기 우리 시청자들한테 네. 글씨가 새겨져 있는 흑표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해독서가 있어요, 이사장님. 그러니까 제가 뭐 천재가 아니다 보니까 이 물건도 많지 않고 또 연구가 왜 국내에서 거의 불가능했냐면 이게 실물을 보지 못하신 거예요. 유명한 우리 박사님 교수님들이 또 이런 각골물이라든지 한자의 대가분들이 한국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수천 년 이어오면서 최소한 2000년 뭐 통일신라 이후로도 엄청나게 한자의 대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께서 이 옥기의 문자를 직접 형상이나 글자를 보셨었으면 해독을 하셨을 텐데 저는 진짜 운이 좋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그래서 제가 이 현장을 다니고
이 소장자들을 만나고 중국에는 지금 베이징 대학교의 장일핑 박사님, 장일핑 교수님, 백악 교수, 길림대 백악 교수님, 또 상해 직공대학교의 진일민 박사님, 또 북경대학교의 우리 샤도 하동무 교수님, 또 홍산 적봉시에 있는 저처럼 임난 선생님이라든 이런 분들이 갖고 계신 유물들과 또 국내에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약 한 2003년부터 우리 지금 소희 이금화 선생님과 같이 하신 김용 선생님께서 유물을 모아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또 뭐 이제 박문원 선생님이라든지요. 또 지금의 오늘 못 보셨는데 뭐 서현석 박사님이라든지 또 뭐 김몽기 선생님이라든지 저와 또 같이 저기 그 현장 다니셨던 한 7년 정도 같이 내몽고라고 고비 사막에서 진짜 죽을 고비 넘겼던 분들 이 유물을 구하러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하게 된 건 2004년도에 우리 이사장님한테 처음으로 공개하는 이런 책을 보게 됩니다. 상고 연구 자료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게 국내에는 이게 없어요. 이 책이 1990년도에 이사장님 김수환 추기경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 김수환 추기경께서 그 이 책을 내신 분은 김효신 신부님이 썼고 김수환 추기경이 책을 내셨는데 이게 1992년도 초판을 칩니다. 그죠? 가톨릭 출판사. 예, 25,000원. 상당히 그 당시에 90년대 25,000원짜리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실존하지 않아서 제가 가톨릭 그 발안에 있는 그 천주교 본부 대학교 가톨릭 대까지 가서 3년을 찾아가면서 이 책을 제가 카피를 떴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는데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이 책을 구하는데 4년도에 와, 여기 보면요.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아사야, 아사. 제가 이걸 이제 공부했는데 옥좌입니다. 그리고 이 옥의 형태들인데 우리나라의 배달구 고두손 역사와 세계 문명사가 일치한다는 게 이 책에 써 있습니다. 김효신 신부님이 30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옥의 길, 실크로드와 천산 남북로를 통해서 서양과 동양을 다니면서 이 책을 만들어내셨어요. 제가 이 책을 보고 환단고기 책 공부하기 전입니다. 내가 현장을 가보자.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지금 박문원 선생님, 이금환 선생님 만나게 됩니다. 김희용 선생을.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나라 역사와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창주야 5,000년, 8,000년을 말씀하셨고 또 이 물건은 똑같이 합니다. 중국 분들도 3,000에서 5,000년 사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고조선인데 제가 이제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어저께도 베이징에 있는 우리 대학교에 있는 그 도서관의 관리분하는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낮에 제가 구할 책이 있어요. 수비임기라는 책을 구하는데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김창주 선생님, 조선이 도대체 뭐냐? 뭐 제가 한자로 쓰지 않겠습니다. 이거 아침 조자라고 이렇게 쓰죠. 이렇게 우리가 뭐 빛날 소자 씁니다. 근데 이 조선이 도대체 뭐니? 불과 1000년 전 통일신라 때, 뭐 1500년 전 고구려 백제 신라 있을 때만 해도요, 우리가 이두로 다 했어요. 1984년도에 지금 이제 이 책이 뭐, 야, 불순 책 보는 거 아니냐? 평양대학교에서 나온 유열 선생이 만드신 이북에서 만들었습니다. 한국문에서 저기 했지만, 1980년도 세나라식의 리두라는 책이에요. 여기 뭐 김일성 문이 어떻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북한에서 만든 책이에요. 하지만 이두 연구는 이 책보다 좋은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을 공부를 하면서 이두를 배웠는데 이 결론은 뭐냐면 이 조선이란 말은 한나라 무제 때부터 우리가 한사군이 설치되면서요. 우리 고조선어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리가 한자를 쓰게끔 만듭니다. 우리 명도전이라든지 화폐라든지 전부 다 우리 허대동 선생님, 이천구 박사님들 연구하신 게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은 그럼 어떤 뜻을 갖냐면요. 이게 아침 조자예요. 앞발음만 읽힙니다. 불과 1700년까지. 이 선자요. 선자의 시옷 발음으로 읽힙니다. 아사입니다. 아사의 음가를 조선이라는 글자. 그래서 진단이라고 써도 됩니다. 진단도 똑같습니다. 이 단자가 선으로 이렇게 시옷이 발음되고 진자의 그래서 어떻게 쓰든 간에 아사다. 아사라는 글자가 조선인이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럼 아사는 뭡니까? 태양과 달. 아사달은 태양과 달이 나라. 우리 알이랑도 마찬가지. 알이랑 쓰리랑이 쓰리가 우리가 달입니다. 제가 많은 문자 해독과 여러 가지 그 증거 자료들이 있고요. 아까 우리
우리 박석재 이사장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제가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우리 박석재 박사님 채널에서 논문도 수습해야 돼. 네, 감사합니다.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빙산의 일각만 얘기 들으신 거예요. 저 뭐 이 짧은 시간에 그동안 뭐 평생 한 걸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흑표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진짜 역사의 어떤 비밀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흑표옥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제 눈으로 확인해 본 바로는 그 유명한 소더비 경매나 이런 데서도 다 저런 거 몇억 원씩 그 경매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 선생님이 참 그동안 고생하신 보람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 선생님 만날 때마다 아주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전 천문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별을 보면 정말 좋아해요. 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용옥 교수님, 도울 선생님도 예. 한번 모시고 대전의 시민천문대 갔어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지만 대전 시민천문대 같은 데는 인원 제한만 있지 가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시고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평소 칠판만 갖고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장비를 통해서 이런 거 보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세요. 사실 옛날 사람들은 다 밤하늘을 보고 컸지만 그때는 모르고 봤으니까 그냥 별이 많네, 뭐 은하수가 이렇게 물처럼 있네 이 정도밖에 모른다고요. 근데 또 요즘 아이들은 하늘에도 별이 몇 개 있냐 그러면 20개 30개 그래요. 그러니까 몰라. 하늘에 얼마나 정말 별이 쏟아질 듯이 많다는 걸 한 번도 실감해 본 적도 없어. 그래서 제가 대한사랑 이제 청소년단 애들한테 이제 여름학교나 이런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뭐 애들만 보여주냐. 오히려 이제 정년퇴임하고 좀 시간 여유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 모셔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대한사랑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이름을 낮에는 길 따라 밤에는 별 따라라고 별칭을 졌어요. 낮에는 이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동학혁명의 발상지인 그 정읍에 가서 낮에는 뭐 박물관 뭐 이런 데 구경하고, 밤에는 애들 데리고 그 바닷가 갯벌 같은 데 와서 이제 별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아이들은 또 오락 시간을 줬더니 애들이 기타도 잘 치고 잘 놀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주도 궁금하고, 사실 저렇게 흥미로운 우리 진짜 역사도 공부도 하고 싶고, 누구나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걸 만족할 학교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전부터 내 꿈이었는데 이거 박석재,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건 박석재의 천문우주 학당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훌륭하시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초대석에서 소개한 우리 오동석 작가, 설명 잘합니다. 재밌게. 그 다음에 우리 내 초대석 제일 먼저 부른 우리 정읍역사천문학교 최봉규 교장 선생, 이 밤하늘 밑에서 설명하는 데는 그 양반 따라갈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벤져스 마냥 훌륭한 양반들이 다 있어. 근데 그래도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귀하신 분들 모셔놓고, 요새 또 트롯이 대세잖아. 그래서 나도 뭐 음악을 좋아하긴 하지만 뭐 좀 어른들하고 좀 또 즐거운 그러니까 강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음악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했더니, 여러분들 보세요. 기타가 몇 대 있나. 굉장히 훌륭한 기타 연주자예요. 또 우리 김창주 선생이. 그래서 우리 김 선생님도 그 어벤져스에 넣어서 세계에도 없는
그 야간 그 천문역사 캠프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아주 생각을 훌륭하신 예.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제 이런 게 궁금한 거야. 대체로 이제 이미의 사람들한테 노래를 시키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다 보면 예를 들어서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노래하는데 이 나이 든 사람들은 높은 음이 안 나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악보에는 A 마이너로 돼 있지만 그걸 G 마이너 이렇게 내려서 전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 김선생님께 없는 거 같더라고. 내 주위에는. 요즘에 또 장비가 좋습니다. 네, 글쎄 장비도 좋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나도 옛날에 또 이게 뭐 그룹 음악을 해봤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설레요. 일단 내가 즐거워야 되니까. 그래서 나도 옛날에 닥터 블랙홀 앤 프렌즈라는 악단을 나도 경영했었어. 그랬다 이제 해산했는데 우리 김 선생하고 좀 맞춰봐서 왜냐면 나는 퍼스트 기타는 못해 내 실력으로. 그런데 아니 보니까 뭐 퍼스트도 하고 남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김 선생 모셔다가 닥터 블랙홀 그 대신 이 악단 이름은 닥터 네. 블랙홀이야. 예. 닥터 뭐 제이드가 아니라 닥터 블랙홀 앤 프렌즈 퍼스트를 좀 모셔서 아예 그냥 그러니까 우리 나이 지긋한 저 58년 개띠 저 59년 돼지띠들 모셔다가 그냥 잘 구경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역사 강의도 듣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밤에 별도 보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싹 정리해가지고 딱 헤어지는 그 1박 2일 캠프를 나는 우리나라가 천손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천손의 후손들이 별도 보고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같이 하고 싶어서 오늘 그것도 한번 맞춰보려고 왔어. 저도 어렸을 때 70년대부터 통기타를 배웠는데 이사장님 지금도 꿈 같은 게 뭐 윤용주, 송창지 선생님들의 거긴 우리 세대인데. 네 그런 연주가 예. 또 요즘에 장비가 좋아서요. 이사장님 잘 아시는 뭐 옛날 우리 고전 창가들부터 민요 또 말씀하신 트로트 뽕짝들 예. 또 뭐 가까운 일본의 아니까 중국 노래들부터 샹송 깡소네 뭐 팝송 뭐 60년대부터 50년대 60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이런 음악들이 모듈로 있어요 이사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모듈에 들어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예, 컴퓨터? 바로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럼 한번 나도 그래서 그 좀 체크 좀 해보려고. 지금 바로 같이 뭐 한번 같이 예, 보자. 예, 생각해볼까요? 예. 그대만은 기다리리 내 사랑 영원히 나의 꿈
송이 오진 바람 불어와서 내 꿈을 데려갔네. 별들은 내 마음 알려나 외로운 내 마음을 달님은 내 마음 알겠지. 허전한 이 마음을 너와 나의 두 마음 영원한 약속인데 나만을 홀로 두고서 저 멀리 떠나가나 젊음아 퍼져라. 내 꿈 다시 피어나며 너와 나의 영원한 젊은 미소 밝은 내일 약속하리라. 너와 나의 두 마음 영원한 약속인데 나만을 홀로 두고서 저 멀리 떠나갔나 젊음아 퍼져라. 내 꿈 다시 피어나면 너와 나의 영원한 젊은 미소 밝은 내일 약속하리라.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그리운 마음에 전화를 걸며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 언제나 내게 속삭이던 너의 목소리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 좋습니다. Take the ribbon from your head. Shake it loose and let it go. 공고 좀 주세요. 그냥 주세요. 공고. 잘 치면 주세요. 공고. Soft upon my 공고 치는 soul. 거. 저 해드리려고. 그냥 나가세요. 제가 할게. Like the shadows on the wall. 공고 치세요. Come and lay down by my side. Till the early morning light. All I'm asking is your time.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I don't care who's right or wrong. I don't try to understand. Let the devil take tomorrow. Lord, tonight I need a friend. Yesterday is dead and gone. Turn
나는 이제 옛날 내가 닥터 블랙홀 앤 프렌즈라는 그 악단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즌 2를 지금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제 내 청문우주 학당에서 매번 밴드를 동원해서 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쇼도 한번 하고 싶단 말이지. 그런 데서 이제 개천가도 막 부르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지금 퍼스트 기타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하여튼 우리 김창준 선생님 오케이 하면 내가 올겐이랑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베이스랑 다 모집해 갖고 한번 시작해. 아유 저야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컨 기타로 퍼스트 기타를 다 극진히 모실게.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내 실력이 퍼스트는 어렵고. 자 여러분 뭐 장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흑표 얘기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뭐 그냥 우리 음악으로 끝났는데 뭐 이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랍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한테 우리 역사의 참모습을 전달하고 그다음 하늘의 별, 우주를 제가 아는 거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맛있는 식사도 드시게 하고 또 노래도 우리 흘러간 노래 쭉 모아서 한번 부부간에 한번 박수 치면서 같이 노래할 기회도 한번 마련해보고 그러한 박석재의 천문역사 TV 요거하고 딱 매칭이 되는 박석재 천문역사 학당을 제가 한번 꼭 한번 올해 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전국을 봐가면서 한번 열 테니까 많은 성원 있길 바랍니다.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하시죠. 존경하는 박석재 이사장을 모시고 그 신명나게 한번 열심히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출연이 없어요.